유럽 우주국 ESA는 유클리드 우주망원경이 우주가 구성되어 있는 물질들 간의 중력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팽창 속도가 줄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빨라지고 있는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망원경이라 설명하였습니다. 영국 에든버러대 천체 물리학과 교수인 앤디 테일러는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가 수수께끼로 남아있다면 우주를 이해할 수 없다며 유클리드 우주망원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하였습니다. 나사의 제이슨 로디스 선임연구원은 현재 우주의 가속 팽창은 천체 물리학에서 가장 시급히 풀어야 할 문제들 중 하나며 유클리드가 이 수수께끼를 해결하는 놀라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럽 우주국의 유클리드 우주망원경은 무게 2.1톤, 높이 4.7m, 지름 3.7m로 2022년에 러시아 소유주 로켓을 통해 발사될 예정이었으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인한 전쟁 발발로 인해 유럽 우주국이 러시아 우주개발기관인 로스코스모스와의 계약을 종료하고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획이 연기되었습니다. 그 후 2023년 7월 1일 발사된 스페이스X의 펠컨9 로켓에 실린 유클리드 우주망원경은 한 달에 걸쳐 천체 간의 중력이 균형을 이뤄 중력이 0이 되는 지점인 지구에서 150만 킬로미터 떨어진 제1라그랑 주점인 에리까지 이동하여 나사의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과 같은 궤도에서 우주 관측 임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6년 동안 하늘의 3분의 1 이상의 공간 영역에서 멀리 100억 광년 거리 사이에 있는 약 15억 개의 은하들을 관측하여 우주의 시공간 지도를 작성하고 암흑에너지와 암흑물질의 특성을 밝혀내 현재 우주가 과거에서부터 어떻게 이런 구조를 이루게 됐는지 관측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앞에 하나의 예처럼 오늘날 천체 물리학에서는 우주의 암흑에너지와 암흑물질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우주의 비밀을 밝히는 실마리로 여겨져 다양한 관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암흑에너지라는 말은 1998년도에 우주론 연구를 이끌었던 마이클 터너가 처음 사용해서 널리 사용된 단어입니다. 물질도 아니고 빛 에너지 같은 것도 아닌 현재 상태에서는 알 수 없는 에너지라는 뜻으로 암흑물질과 대칭적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은 1915년 그의 우주론에서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인력 또는 중력은 근본적으로 두 물체가 만든 시공간의 휘어짐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주장하며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합니다. 무거운 물체 주변을 지나가는 빛조차도 시공간의 휘어짐에 따라 휘어진 경로를 따라서 휘어져 간다는 이론이었습니다. 그 뒤 불과 몇 년 뒤인 1919년 5월에 일식이 발생하여 잘 알려진 별의 위치를 관찰했더니 실제 있어야 할 위치가 아닌 다른 장소에 있는 것이 관측된 것입니다. 이 관측을 통해 빛도 강한 중력의 힘에 의해 휘어진다는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증명되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1917년 일반 상대성 이론을 우주에 적용하여 우주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설명하였는데 많은 과학자들은 이 우주방정식을 이용하여 우주의 나이 등 우주의 역사에 대하여 많은 정보를 알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정식에 따르면 우주는 물질로 가득 구성되어져 있어 서로 간의 중력에 의해 끌어당겨져 우주가 팽창하더라도 마지막에는 한 점으로 줄어들게 되는 이론이었기에 아인슈타인은 보통의 물질과 중력에 의해 우주가 점점 수축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력의 반대 개념인 밀어내는 청력을 가진 우주상수라는 가상의 물질 개념을 도입하였습니다. 그가 도입한 우주상수라는 물질은 천체들을 서로 밀어내는 청력의 힘이며 우주의 팽창 정도와 관계없이 일정한 에너지 밀도를 유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우주상수와 암흑에너지는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주 가속 팽창을 설명하기 위한 포괄적인 개념이 암흑에너지라면 우주상수는 이를 수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암흑에너지의 한 가지 형태이며 존재한다면 암흑에너지는 우주상수의 형태로 존재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1922년에는 프리드만이 우주의 팽창,
가능성을 처음 주장하였고 1927년에 들어서는 르메트르가 우주는 팽창하고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면 과거로 갈수록 우주가 작아져야 하는데 이 큰 우주가 최초에는 한 점에 모아져서 어떻게 크게 폭발하고 팽창까지 해서 현재의 우주처럼 될 수 없겠느냐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현재는 공식적인 천체 물리학 용어로 쓰이는 대폭발이란 말은 사실 우주 팽창론을 비꼬기 위해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나 몇 년 지나지 않아 1929년에 허블이 은하들의 이동을 실제 관측함으로써 우주가 실제로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으며 프리드만과 르메트르는 대폭발 우주 팽창론의 창시자로 인정받았고 아인슈타인이 수축하는 우주를 위해 가정했던 우주상수를 우주의 가속 팽창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사용되면서 다시 주목받기도 하였습니다. 1964년에는 드디어 펜지아스와 윌슨이 그토록 차차 헤매던 우주 대폭발의 증거인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하게 되고 대폭발 우주론은 정설로 인정되어졌습니다. 천문학자 솔 퍼머터와 브라이언 슈미트의 연구팀은 1998년 우주 팽창에 대해 따로 연구를 진행하여 빅뱅 이후 꾸준히 같은 속도로 진행되고 있을 거라 생각한 우주의 팽창이 점점 빨라지는 가속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두 연구팀이 동일한 결과로 주장하였습니다. 연구팀은 관측은 별 2개가 함께 맞붙어 돌고 있는 쌍성계에서 탄생한 LA형 초신성을 관측함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쌍성계에서 둘 중 더 빠르게 진화한 별이 동반성의 물질을 흡수한 결과 한계 질량을 넘어서는 순간 폭발하게 되는데 그 밝기와 광도 곡선이 항상 일정하다는 장점이 있어 즉 일정한 절대 등급을 가지고 있어서 거리를 재는 표준 광원으로 사용하여 아주 먼 거리에서 폭발하는 초신성까지 거리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초신성의 밝기를 이용하여 아주 먼 거리의 초기 우주에서부터 비교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최근에 이르기까지 우주를 관측하여 실제 팽창률을 측정하였습니다. 우주 변화의 실제 측정 결과로 우주의 팽창이 느려지기는커녕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빠르게 가속 팽창을 하고 있다는 것이 명확하게 확인되어졌습니다. 결국 천문학자들은 우주의 가속 팽창이 대폭발 이후부터 오랜 시간 유지되려면 우주를 수축시키는 중력의 힘보다 더 크고 정체는 알 수 없지만 중력에 대항하는 반중력 에너지의 존재를 가정하여 이를 암흑에너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우주 팽창 연구에 표준으로 삼은 LA형 초신성의 밝기가 일정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천문학자들은 이에 대응해 허블 우주망원경이 지난 30년간 관측한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해 다시 우주의 팽창률을 재점검하였으며 특히 중요하게 여겨진 LA형 초신성과 세페이드 변광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은하의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다시 한번 LA형 초신성을 이용하여 측정된 우주의 팽창률을 재점검한 결과 여전히 기존에 발표된 자료처럼 우주가 가속 팽창한다는 결론을 다시 확인하였으며 더불어 오늘날 우주는 70억 년 전 우주에 비해 15%나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주 빈 공간에는 무엇이 있기에 어떤 힘으로 가속 팽창시키고 있다는 말인가? 이에 대한 천체 물리학자들이 내놓은 답은 중력에 반하는 암흑에너지가 시공간을 밀어내어 우주를 팽창시키고 있으며 그 정체 모를 암흑에너지는 우주가 팽창한 그만큼 만들어지고 총량은 우주의 73%가 될 거라 주장합니다. 우주 공간이 말 그대로 텅 빈 공간이 아님을 의미하며 입자와 반입자가 끊임없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역동적인 공간으로 인식하게 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현재 관측된 우주의 거대 구조를 보면 은하단과 초은하단들 사이의 거리가 비교적 일정하게 분포해 있습니다. 그런 구조의 원인은 빅뱅 직후의 양자 요동으로 생성되었던 약간의 비균질성이 초기 폭발 후 급격한 인플레이션에 의해 우주 공간에 넓게 확대되고 중력으로 뭉쳐져서 은하단이 형성되었기 때문인데 이러한 과정은 우주 배경 복사에서도 관측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 전체가 이온화되어 있었던 시기에는 빛과 강하게 상호작용하는 전자가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우주를 채우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빛과 물질은 같이 결합하여 움직였고 동일한 밀도 분포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 우주는 매우 뜨거웠기 때문에 빛의 복사압에 의해 지배받고 있었고, 우주의 밀도 분포가 완전히 평탄했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지만, 급격한 인플레이션은 빅뱅 직후 있었던 극소규모의 양자요동의 영향을 은하단까지 확대시켰으며, 또 이러한 급격한 팽창은 우주 전체의 역학적 구조를 불안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주변보다 복사압이 강했던 고밀도의 지역들을 중심으로 일반 물질의 밀도 차이에서 발생하는 빛의 속도에 가까운 원형의 음양파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이 파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감쇄되어 갔습니다. 그러나 이 음양파의 영향으로 먼저 암흑물질이 빛에서 분리되었으며, 뒤이어 전자가 원자에게 결합되는 재결합이 일어나면서 물질은 빠르게 빛과 분리가 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음양파는 재결합 이후로도 계속 진행하면서 재결합이 일어났던 시기의 현황을 물질의 분포에 그대로 흔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 현상을 바리온 음양진동이라 부르며, 현재의 우주부터 초기 우주의 우주 배경 복사에 이르기까지 공통적으로 발견되어지고 있어, 이를 이용해 우주의 초기부터 현재까지 우주의 나이에 따른 팽창 정도를 측정할 수가 있어 우주 팽창 속도의 변화를 비교함으로써 암흑에너지 존재를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